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벌어지고 있던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재판장에서 범인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재판장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오전 10시 10분 인천지법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 참석한 20대 전모 씨는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입니다. 일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재판부도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뱀파이어인 두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서 죽였으며 그들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숨진 고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모두 공개된다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계속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고집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 씨는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여서 죽였지만 살아있을 수도 있다며 판사님이 어머니와 동생이 진짜로 죽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고 되레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사실과 사망 여부는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며 그날의 공판을 마칩니다. 그 전까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한 전 씨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10월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살던 전 씨는 안방에 있던 어머니를 갑자기 흉기로 3차례 찔렀습니다. 목 부위를 찔린 어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 씨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이 사실을 안 전 씨는 여동생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과 가슴 부위 등 7차례를 찔린 그녀 역시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119 구급대가 들이닥쳤고 전 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치료 도중 끝내 사망했고 여동생만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료 기록을 확보했고 실제로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8월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파악합니다. 결국 전 씨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의 뱀파이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전 씨에 대한 재판은 그의 요구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속행되었습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도 그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로 변신한 뱀파이어를 죽였지만 진짜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그가 범행 당시 어머니와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망상, 환청 등의 정신 증상은 의심되지만 현실에 적응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씨의 경우 뱀파이어라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중한 죄를 저지른 만큼 이런 죄를 저지를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라는 판단하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징역 22년형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전 씨의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전 씨가 유년 시절 이후 조현병에 발병한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가 일을 하게 되면서 보살핌을 받는 시간이 줄었다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괴물을 물리치는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피해망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리가 없다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지만 폭력적 성향을 드러낸 전력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전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이들은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6명은 전 씨에게 징역 30년을, 3명은 검찰 구형대로 징역 2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치료 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씨가 중학교 재학 무렵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반복해오다 환청, 망상,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죽음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가는 여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1심 재판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그는 갑자기 왜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이야기를 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했던 것일까요? 정말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증상이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재판 전략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의 피고인이 범죄 혐의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범죄 성립의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3대 요건이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란 행위자의 행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뜻하며, 위법성은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위법한 행위인 것인지, 마지막으로 책임성은 행위자가 그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머니를 죽인 전 씨는 존속살해라는 행위를 했고, 이는 형법 250조 2항 종속살해에 해당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며 전 씨의 행위에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법성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책임성 여부입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이어 1차 공판 때까지도 잠자코 있던 전 씨가 2차 공판에서 갑자기 뱀파이어 운운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것은 자신은 조현병 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 행위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주장해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민참여재판 시 배심원들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그들의 판결과 다른 선고를 내릴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 만큼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씨와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 밀어붙여 배심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다수의 배심원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 씨와 변호인 측은 다양한 주장을 하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 자체와 드러난 진실에 집중해서 그에게 합당한 죗값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